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베벨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모디파이를 사용을 해서 소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벨 프로파일 모디파이는요, 두 개의 쉐입을 사용을 해서 3D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가구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모디파이인데요. 두 개의 쉐입 중에서 하나는 몸통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쉐입은 단면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소파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핑을 하실 때요, 제가 전에 그 커튼을 만들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같은 크기의 무늬로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첨부해 드린 그림 파일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UVW 모디파이를 사용을 해서 적용해 보시라고 첨부해 드린 것이고요. 오늘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 오브젝트들 중에서요, 이 등받이가 될 부분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다른 오브젝트는 다 숨기고 이 오브젝트 하나만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그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요, 오른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나타나는 코드 메뉴의 맨 윗부분에 보시면 Isolate Selection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선택해 놓은 이 오브젝트만 화면에 남아 있고요. 나머지 오브젝트는 다 감춰진 상태인데요. 작업을 하시면서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서 불편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네, 다시 오브젝트를 나타나게 하고 싶으시면은요, 다시 Exit Isolation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다시 감춰졌던 오브젝트들이 나타납니다. 이 기능은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일단 화면을 바꿔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렉탱글로 등받이가 될 부분을 탑에서 만들어 줄 건데요.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네, 이렇게 렉탱글을 만들어 주시면 정사각형의 렉탱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는 이유는요, 나중에 두께값을 줬을 때 가로 세로의 두께값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에디트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세그먼트 레벨에서 이 앞부분에 필요 없는 세그먼트는 지워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플라인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웃라인을 적당히 주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서 두께값을 적용시켜 주셔야 아웃라인을 줬을 때 가로 세로가 똑같은 두께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모양을 변형시키고 싶으시다면, 네, 이렇게 버텍스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 모서리 부분에 살짝 필렛을 둘 것인데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버텍스의 속성이 베지어나 혹은 베지어 코너의 경우처럼 이렇게 핸들이 있을 때는요, 핸들의 길이에 따라서 필렛이 적용되는 결과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필렛을 적용시키기 전에는 버텍스의 속성을 코너로 바꿔주시고요. 네, 필렛을 적용하시는 것이 대체적으로 무난합니다. 필렛을 살짝만 주겠습니다. 몸통이 될 쉐입은 이제 됐고요. 단면이 될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두 개의 쉐입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베벨 프로파일을 적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현재는 단면이 될 라인을 선택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베벨 프로파일이 잘 안 된다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먼저 몸통이 되는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베벨 프로파일을 적용시켜 주신 후에
모디파이에서 단면을 선택해 주셔야만 됩니다. 네, 모디파이 리스트에서요. 베벨 프로파일이라는 모디파이를 선택을 하시고요. 픽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뷰포트에서 라인을 찍어줍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생각했던 모양이 나왔는데요. 처음에 단면을 그려줄 때 각이 진 상태로 그려줬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네, 처음에 그려준 단면을 보시면은요. 예, 아까 그려준 그대로 이 단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베벨 프로파일의 경우는 단면을 수정해 주시면은요.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버텍스 속성에서 베지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모양을 잡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받이 부분은 간단하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아랫부분에 방석을 만들어 볼 것인데요. 방석의 경우는 모서리가 약간 둥글어야 되기 때문에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에서요. 챔퍼 박스를 선택을 합니다. 탑에서 크기에 맞게 그려주겠습니다. 필렛 값도 약간 주고요. 위치시키겠습니다. 네, 이제는 위에다가 볼록 튀어나오는 방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이 미리 만들어 놨던 소파의 몸통의 높이를 좀 조정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역시요, 아까 만들어 줬던 라인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요. 네, 버텍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 위에 있는 방석의 경우에는요, 약간 볼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FFD라고 하는 모디파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FFD의 경우에는요,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FFD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것은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변형시켜 줄 수 있는 포인트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 밑에 있는 이 실린더형의 경우는 모양이 다르지만은요, 그 위에 있는 이 다른 옵션들은 거의 컨트롤 포인트들의 개수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요, 박스를 선택해 놓고 씁니다.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FFD 박스형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가로 세로 높이의 컨트롤 포인트가 오브젝트 주위로 생깁니다. 이 포인트의 개수는요, 이 set number of 포인트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모디파이 스택에서요, 하위 레벨에 있는 이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를 변형시켜 주시면 됩니다. 탑뷰에서 가운데 포인트들을 선택을 하고요. 프론트 뷰에서 밑에 선택된 포인트들을 다시 제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뷰포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컨트롤 포인트의 모양은 움직이는데요. 내가 변형을 시켜주기를 원하는 방석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든지요, 변형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이 챔퍼 박스로 내려와서요. 현재는 이 한 개씩의 세그먼트가 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변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4개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너무 볼록 올라왔는데요. 다시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네, 살짝만 효과를 주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소파의 등받이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레프트 뷰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복사를 해 주겠는데요. 네, 일단 이 활성화되어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비활성화 시키고요. 하나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네, 모양이 너무 커서요. 랭스 값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 필레 값을 좀 높여줘서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소파는 완성이 됐고요. 이 방석 부분이 지금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Shift를 누르시고요. 먼저 직선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는 필렛을 사용해서 모서리를 약간 부드럽게 표현해 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모디파이 중에서 레이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역시 민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오브젝트의 그 두께 값을 조정해 주고 싶을 때는요, 물론 여기 있는 이 버텍스를 움직이셔도 되고요. 이 레이드에 엑시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인스탄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매핑도 해줄 건데요. 그냥 색깔만 바꿔주겠습니다. 약간 미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스페큘러 하이라이트에는요, 이 스페큘러 레벨에만 살짝 빛을 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받침은요, 그냥 메탈을 사용해서 네, 간단하게 이 스페큘러 하이라이트에만 네, 효과를 주겠습니다. 바닥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이 카메라도 하나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네,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의 경우는 안 보이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감춰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명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조명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 같이 가장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이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타겟 스폿을 하나 설치를 해 볼 것인데요. 물론 옵션은 앞으로 차차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림자를 주는 부분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타겟 스폿을 선택을 하시고요. 프론트에서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맥스에서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기본으로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명을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사용자가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원래 켜있던 조명이 자연히 꺼지게 됩니다. 네, 일단 이 타겟 부분을 소파의 가운데 부분에 맞춰 주겠습니다.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그 조명에 아무런 옵션도 만져주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보시면은요, 이 빛이 닿는 부분과 그리고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의 경계선이 너무나 칼같이 표현이 됐습니다. 모디파이 패널로 가보시면은요, 네, 여기 이 스포트라이트 파라미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밑에 이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요. 이 수치를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핫스포트 빔을 선택을 해서 수치를 올려 보시면은요, 조명이 비치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펄어프는요, 조명이 비쳐서 서서히 감쇄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보시는 것 같이 빛의 그 경계선 부분이 부드럽게 됐고요. 네, 이제는 그림자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요, 이 섀도우스에 이렇게 기본으로는 그림자가 생성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체크를 해 주시면은요, 다시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이 됐는데요. 그림자가 너무 까맣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밑에 보시면은요, 네, 그 아래 이 섀도우 파라미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 그림자의 색깔이 나오는데요. 색깔 상자를 눌러서 좀 옅게 해주고 다시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림자의 색깔이 좀 옅어졌고요. 다시 P를 눌러서 가까이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가까이 놓고 렌더링을 해 보시면 그림자 부분이 깨끗지가 않고요, 거칠게 표현이 됐습니다. 네, 다시 이 섀도우 맵 파라미터스로 들어가셔서요, 보시면은 이 사이즈 부분이 기본으로는 51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한 2000 정도로 높여주겠습니다.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거칠었던 그림자가 선명하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림자가 좀 부드럽게 들이우도록 이 샘플 렌즈의 값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한 12 정도로 올려보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샘플 렌즈의 수치를 높여주시면 그림자의 경계선 부분이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조명을 설치를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많이 바꿔주시는 옵션을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